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경기 북부는 인구 규모가 광역지자체 중 3위지만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인구 성장만큼 산업과 경제 성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 산업단지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상공회에서 양주시 상공회 박종소 회장님 그리고 경민대학교 김환철 산학협력 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회장님, 경기 북부 산업이 갈수록 이제 쇠퇴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북부 기업들의 어려움이 실제 통계로도 입증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통계청의 그 전국 사업체 조사 네. 잠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사업 총 사업체 수는 네. 2019년 기준으로 네. 93만 약 4천 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는 24만여 개가 됩니다. 비율로 보면 25.4% 네. 정도 되고, 또 남부 지역에는 이제 70만 개 정도가 네. 이제 그 남부 쪽에 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70만. 기업이. 예. 그래서 비율로는 약 74.6%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사자 네, 기업 네. 종사자 수를 봐도 네. 북부 지역은 총 115만 3천 명 정도. 네. 네. 그래서 약 21.7%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남부 지역은 약 3배인 네. 414만 명, 14만 8천 명 네, 정도. 네. 그래서 78.3%가 네. 남부의 고용 인원이 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적으로 이 경기 북부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체 수나 그리고 종사자 수가 경기 북부와 남부를 비교했을 때 약 2대8 정도, 경기 북부가 2 정도, 그렇죠. 남부가 8 정도 그렇게 네. 비율이 불균형인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제조업체잖아요. 네. 경기 북부에도 제조업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남부에 있는 제조업체와 좀 성격이 다를까요? 어떨까요? 저도 이번에 분석을 쭉 해보니까 네. 실제 뭐 식품, 식음료 관련 업체라든지 약간 이제 뿌리 산업하고 좀 이렇게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뭐 가구, 고무, 네. 플라스틱, 뭐 섬유 뭐 이쪽이 경기 북부에는 아무래도 좀 많고요. 네. 남부에 비해서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제조업도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제 대기업 비중도 경기 북부에는 지금 손에 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에 꼽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예. 없다고 봐야죠. 대기업에 이제 본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뭐 경기 북부에는 아예 없고요. 네. 이제 본사를 중심으로 이제 약간 큰 계열회사, 네. 뭐 LCD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은 일부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는 기업의 아까 우리 회장님도 네.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리드하는 네. 어떤 대표적인 대기업과 그 대기업이 아니래도 이제 네. 중견기업, 네. 중견기업도 매출액이 몇 조 단위로 네. 이루어지는 네. 중견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적죠. 거죠. 남부에 비해서. 남부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게 이제 결국엔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왜냐하면 제조 기반이라는 것은 네. 그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GRDP라든지 네. 생산력 차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것이 차이가 나고 네. 이제 이게 약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베드타운이냐, 뭐 소비도시, 생산도시냐, 네. 뭐 여기 경기 북부가 생산 지역이냐, 소비 지역이냐, 뭐 이런 거 보면 어중간한 경기. 남부는 굉장히 생산도 많이 하면서 뭐 소비도 많이 하는 네. 뭐 이런 지역이다 하면 경기 북부는 꼭 뭐 또 아주 지방에 비하면 네. 지방 더 약하다고 하겠지만 남부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약한 그렇죠. 경제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제조업 또 이제 대기업만 해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있는데 네. 산업단지만 또 놓고 봐도 격차가 있죠. 통계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북부 지역의 이제 총 그 산업단지의 수는 네. 경기도 전체 전체. 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면적으로 계산하면 예. 또 7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분기에 네.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예. 조성이 완료됐거나 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네. 총 154개입니다. 네. 근데 남부 지역이 114개, 네. 그다음에 북부 지역이 40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비교해도 네. 남부 지역이 92.9%, 약 네. 93%가 93%가 편중돼 편중돼 있다는 네. 거고 네. 북부 지역은 불과 7.1%밖에 예.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경기 북부와 남부를 이제 사업체 수 또 종사자 수로 비교했을 때 한 경기 남부가 8, 경기 북부가 2 정도 네. 됐었는데 지금은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더하네요. 예. 경기 남부가 9, 면적으로 따지면 더 차이가 나죠. 네. 여기는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9대 1도 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단장님 그러면 이렇게 경기 북부의 산단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수도권 이제 정비계획법이라든지 예. 환경 규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이 산단이 들어오려면 그 지역의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네네네. 실제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에 경기 북부의 인력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각적인 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만 네. 사실은 중복 규제고 오히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 지역은 또 역차별을 또 거의 받는 네. 그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도 많이 적경 지역이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에 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산단을 유치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네. 네. 또 요즘 들어서는 산단에 대한 총량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겹치면서 경기 네. 북부 지역에는 조금 더 예. 이 산업단지에 대한 그 비중과 예. 이 역할 이게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규제 때문에 산단을 유치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용현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유치한 산업단지에서 떠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용현 산업단지는 이제 의정부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산업단지이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업체가 약 250개 정도 업체들이 네.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인프라가 약합니다. 이 최근에 요즘에 그 기업하시는 우리 회장님들은 느끼시겠지만 네. 그 환경의 변화가 옛날 10년 변할 게 요즘 뭐 1년 만에 바뀌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업종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 공장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식품을 한 사람들은 해썹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 노후화된 산업단지보다는 어떻게 새로운 데로 산업단지 좀 편한 데로 가자 해서 일부 이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장님은 실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 계신데요. 이렇게 네. 산업단지가 경기 북부에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듭니다. 실제 운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여기는 이제 북쪽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학상으로 이 군사 보호 네, 시설이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시설 보호, 그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네.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진강고시 같은 예. 것들이 실예로 들면 양주의 특성은 뭐냐면 기업들이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는 뿌리 기업들이 섬유와 예. 피혁과 염색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양주뿐만 아니라 동두천, 연천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특화 산업이거든요. 네. 그럼 이 특화 산업을 어떻게 잘 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규제만 만들어 놓지 네. 기업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그 폐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제만 있지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전혀 그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런 중첩 규제, 아까 규제를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센 것만 해도 6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규제 감옥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 환경을 가장 발목 잡고 있는 이 규제 같아요. 단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 뭐 규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장 하나 새로 증설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도장을 한 200개 찍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실제 그렇습니까? 뭐 예, 실제. 근데 많이 이제 규제 완화를 정부가 발굴해서 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규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경기 북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굉장히 옴짝달싹을 잘 못합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그러고 네. 이제 특히 또 군사보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군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네, 네.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네. 뭐 또 상수 보호 원역에도 또 네. 묶여 있고요. 네. 뭐 이런 게 이거 되면 이거 안 되고 또 시에서도 뭐 하려면 또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조금 역대 저는 정치권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네. 역대 제가 지사님들 한 4분 뭐 전에 손학규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뭐 예를 들면 남경필 지사님 다 경기 북부를 정말 좀 경제로 살려보자고 했는데 지금 한 아까 대충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다 인식하고 계셔요. 네. 근데 정말 규제가 얼마나 풀렸느냐. 네.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시각으로 자꾸 그냥 시스템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장님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규제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기업? 일례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예, 예. 그 단속을 근거로 한 네. 임진강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진강 고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한강유역청 네. 그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지키기 아주 어려운, 네. 실행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네. 그걸로 단속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해 물질이 새로운 물질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은 그 새로운 물질이 나올 때마다 폐수 시설과 네. 폐수 처리에 관한 그 투자를 해야죠.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사실상 그런 걸 다 일일이 기업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신물질이 하나가 추가되면 이제 그거는 또 단속이 결정되게 되고 그럼 기업들은 계속 단속과 벌금 물고 또 규제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법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좀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각 기업들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에서는 폐수 처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런 비용들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럼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서 종합 처리 그 폐수 처리 시설을 정부와 각 지자체 간에 협력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만들면 폐수 처리 업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모든 폐수는 1차 폐수 처리는 기업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최종 그 폐수 처리는 종합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처리를 하면 기업들은 거기에 관한 노력과 뺏기는 시간 그럼 그 벌금이나 이런 비용을 투자나 좀 더 신제품 개발이나 기업 본연의 그 활동과 목적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비용을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단장님이 규제 때문에 공장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근데 사실 뭐 아까 폐수 처리 말씀하셨지만 이 뭐 비단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섬유나 피역 이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각 기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공동으로 좀 대처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기업들이 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체 운영하시면서 양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자체로부터는 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예, 지금 다행히 그 양주시 시청 그 직원분들이나 네. 공무원 시장님이나 이제 예.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네. 양주시 그 공무원들은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해결책도 같이 그 나름대로의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상공회도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런 게 힘들어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그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들을 좀 소통을 양주시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자체의 어떤 이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을 또 주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제조 기반이 뭐 3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솔루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양주시 같은 데는 제조 기반이 벌써 한 2만 개, 뭐 포천시, 파주 같은 데는 약 한 5만 개, 6만 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기업들과 이렇게 소통을 좀 하면서 개발된 정책들이 좀 많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 제조 기반이 약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정책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뭘 도와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자치단체마다 좀 그러나 기업이 300개든 뭐 3만 개든 다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 생산 도시로 가기 위한 뭐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끼리 좀 서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기 양주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섬유 있다 보니까 검증공단이라든지 섬유세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지원도 해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의정부는 그러면 어디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그 정책적인 포커스가 자치단체마다 고민과 대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역할도 필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규제만 탓할 게 아니네요. 자치단체 규제도 사실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원도 어떤 부분을 그냥 뭐 단순한 지원, SOS 지원단 다 갖고 있어요. 뭐 기업이 필요할 때 SOS 해준다. 뭐 그런데 실제 기업한테 SOS가 되는지는 물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SOS가 됩니까? 양주시는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단장께서 참 좋은 그 지적도 해주시고 방향에 대해서도 그 말씀해 주신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단장님 계속 좀 좋은 의견 좀 내셔가지고 이것이 뭐 단순히 기업만 좋고 뭐 어디는 나쁘다 이런 단순 논리나 흑백 논리,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아까 그 우리가 문제점 해결 방안이나 어떤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면 그 모두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기업과 지역 그다음에 주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에서 좀 그런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발전 계획을 구상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자체 역할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기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에는 그런 기관이 역할을 합니까? 그럼요. 또 이제 그런 걸 보고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이 있죠. 예를 들면
중소벤처부가 있고요. 이제 경기북부 네. 이제 사무실이 또 따로 나와 네. 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진흥관리공단도 네.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뭐 그 외에도 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뭐 이런 데도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얼마 전에 연구도 해봤어요. 네, 네, 각 기관마다 지원해 주는 게 각 굉장히 경기도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요. 각 부서마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네. 정책 설명회를 들으면 왔다 갔다 하세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네. 정보 접근성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정말 제조 베이스 하신 분들, 아마 우리 회장님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 일선에 계신 그 제조업 CEO들이라든지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보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합니다. 실제 생태계는 제가 볼 때는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것과 중소진흥공단에서 진행 해주는 것과 의정부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혼돈스럽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일괄 지원 시스템 매뉴얼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경제과나 뭐 고용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정보들을 갖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밑에까지 잘 이렇게 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생태계도 잘 운영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네, 네. 뭐 여기 뭐 잠깐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에 아까 말한 R&D, 네. R&D 총괄을 하라고 이제 경기도에서 세워진 대진 테크노파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저 거기 또 운영위원도 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잘 안 내려가고 저희 회의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선 기관이 내가 R&D 필요한데 뭐 어디서 지원 받아야 돼? 이러면 이렇게 솔루션이라고 하죠. 그 솔루션을 누가 탁탁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죠. 저희가 이제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중첩 규제로 이제 모아졌는데, 사실 이 얘기가 오늘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얘기라서 과연 이 중첩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오늘 두 분이 말씀 나눈 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정부의 역할이든 지자체 역할이든 어떤 기업의 역할이든요. 마지막으로 각각 한 분씩 뭐 정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어떤 쪽이든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기업하기 좋고 또 기업들이 잘 돼서 질 좋은 네. 고용이 창출되고, 네. 또 그 질 좋은 고용이 창출돼서 또 신도시가 네. 좋은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질 높은 또 삶들이 이루어져서 경기 북부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고 또 기업도 하고 싶어하고 네. 또 뭔가 이렇게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큰 발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네. 경기도와 네. 또 각 경기 북부 네. 시, 군 네. 장님들께 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네. 제안을 해주시다면. 경기 북부의 우리 기업인들, 우리 상공인소에 계신 회장님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해서 좀 제대로 된 딱 맞는 지역의 처방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경기 북부 기업의 현 주소와 성장 방안 등을 짚어봤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 산업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